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거나 유신시대의 아픈 잔상들을 해결하고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규명 이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국가는 어떤 사유로 사과와 보상을 미루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KBS 사회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아마 보도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된 이 심층 기획 시리즈가 사과는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흘에 걸쳐서 보도가 됐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짚기 전에 어떻게 이걸 취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좀 있는지요? 제가 이전에 이 취재에 앞서서 취재했던 만나본 분 중에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과거사에 유가족 분들이 계셨습니다. 좀 익숙치 않은 사건이실 텐데 이게 한국전쟁 당시에 일종의 민병대로 소집됐다가 군 장교들이 착복해서 무더기로 이분들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진실화해위에서 이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달에 만나 뵀는데 아직까지도 사과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다고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 사건만 이렇게 처리되고 있을까? 다른 과거사는 어떻게 권고들이 처리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취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확인해 보니까 250건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다 확인을 일일이 다 했습니까? 예,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 비극이지만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좀 더 피해자가 많은 사건들 아니면 현대사에서 더 굵직한 사건들을 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덕분에 삼천교육대 사건이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아직 국가가 사과하지 않았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구나, 이런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진실과거사위 정리위가 일기 활동이 언제 끝났습니까? 이게 1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뀐 시간이었는데 진보 보수 정권 다 과거사에는 분명히 가혹했던 기류가 분명히 읽힙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제 12년 지났고 정권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사과 안 하는 거면 내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사실상 체념 상태이신 이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12년이 지난 것까지도 있다고 하는 건데 국가가 진상규명을 해서 진실규명을 해서 이건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조차 지금 사과도 안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참 이유들을 살펴보면 더 황당한데요. 대부분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서 사과를 못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어디서 그런 설명을 합니까? 그게 국방부가 적어놓은 이행 문건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피해자들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못했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을 직접 만나봤더니 연락처 주소 이런 거 다 보고서에 남기고 적어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의지가 있었으면 사과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행 기록들이 혹시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부분 좀 피해자들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나 주소 몰라서 사과 못했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집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왔다. 내 주소를 모를 수가 없다. 자기를 못 찾아서 사과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국가 사과가 상당히 간절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국가폭력의 특성상 단순히 물리적 가혹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도 맞을 만하니 맞았지 않겠냐, 그럴 만했다, 이런 꼬리표들이 심지어 대를 이어서 간첩의 자식이다, 흔히 말해서 빨갱이의 자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자식들한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과를 해줘야지 내가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다, 꼭 사과를 해달라, 이런 게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일종의 낙인이 계속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고 연좌제 같이 계속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그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일종의 사실 물려주고 싶지 않은 유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는 연락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사실상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근데
그 이상의 더 진전된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제가 정상 추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상 추진이 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정부 부처에다 이유를 물었더니 정상 추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 부처마다 뭐가 정상 추진이고 뭐가 이행이 안 된 건지 분리해놓은 명확한 기준이 없던 건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실화연이 조사관도 그렇고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거짓말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국가사과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가 사과를 했다는 건 강력한 승소의 증거가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이행 기록이 정부 부처에서 그것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으로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보통은 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의 공식 기록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나 배상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배상 판결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수 피해자들은 지금 소송도 없는데도 못 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직접 변호사를 구해서 네. 직접 기록을 찾아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사회생활도 힘드신데 300만 원, 500만 원 되는 변호사 수임료를 해서 직접 보상을 받고 피해를 입증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KBS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이런 이제 사과와 보상 배상에 적극적인 부처가 혹시 없었습니까? 한 군데도 없었어요? 부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행 의지를 갖고 있는 부처를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사라는 게 현실에 닥친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 네. 부처에서 소극적이고 이번 취재만 넘기면 더 이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태도까지 엿보일 정도였습니다.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얘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게 되는데요. 그러면 KBS 보도 이후에 좀 변화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혹시 정부에서? 이 국회 행정안전위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사과 이행 관리 못했냐 이런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사과 이행 여부 전수조사라는 요구도 있었고 이 장관도 검토의 뜻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저희 인터뷰에서 노력하고 있다. 사과 이행을 위해 이런 네.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사과를 노력해서 이제 12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또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뀔 여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지금 2기 진실화유위가 활동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또 뭐 공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기 진실화위원회의 권고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40여 건이 넘는 그런 권고인데 아직 행안부에서 수신을 하지 않았고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행정 절차적인 이유긴 한데 어쨌든 지금 3달이 넘은 시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 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인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진실 화해를 통해서 사과 권고를 받은 것은 뭐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행을 좀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도 지금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이대로 가면 또 10년, 20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의문과 우려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KBS 보도 이후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자체 위상을 좀 높이자. 네. 그래서 권고를 받은 부처는 3달 안에 이행 계획을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권고가 위상이 높여지면 네. 그래도 정부 부처에서 이제는 사과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개정안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 나누셨지만 현재 우리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개정은 힘들어지고 피해자들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좀 여야로 좀 구분해서 얘기하면 어떤가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야당은 좀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다시피 과거사라는 게 명확하게 여야를 나누기도 힘든 이슈고 또 그렇죠. 그만큼 발화력도 없어서 사실 무관심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 이거는 그냥 진실화해가 공고하는 거를 이 강제 이행하는 강제력을 주는 정도 수준인데, 이건 말고 기존에 피해를 입어서 국가가 사과한 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어떤 대안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자꾸 대안은 없고 문제점만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데 네. 사실은 삼청교육대 같은 경우에가 특별법이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교육대 피해가 인정돼도 허리를 다친 부분, 그러니까 허리 치료비만 배상이 됩니다. 네. 한 300만 원 정도가 배상을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자료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법에 물리적인 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사회가 피해자에 너무 가혹하지 않냐. 반성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진행이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 0228님께서요. 국가폭력에 의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 가족들 답답하고 놀랍습니다만 이런 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신 거잖아요.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셨고 또 그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제가 만난 과거사 피해자분들은 자신을 괴롭혔던 당시 수사관, 교관, 보안사, 직원 등의 이름을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까지요. 있으십니다. 근데 네. 이들이 국가로부터 훈장받고 승진했다는 말을 들었어도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피해자에게 유독 가혹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비앙 살리올리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6월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수의 인권 침해가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취재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청취자 김정원님께서 후손들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사과하십시오. 후진국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성장한 만큼 내면적으로도 선진국 됩시다. 또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참 어찌 보면 우리 사회 부끄러운 한 단면을 들춰내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KBS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